조심하셔야 된다. 어떤 집단적인 것에서 나온 생각들은 많은 불행들을 담고 있다, 여러분. 불행을 담고 있는 생각들이 많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집단적인 것에서 고통받는 그 에너지의 엔터티에 우리도 빠져들게 된다. 안녕하세요, 혜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한국인들의 집단적 신념, 집단적 사고에 대해서 풀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집단적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감정적인 사람은 뭐뭐하다. 예민한 사람은 뭐뭐하다. 남자는 가족을 뭐뭐뭐하다. 남자가 울면 뭐뭐하다. 여자는 결혼 후 뭐뭐뭐하다. 가족은 뭐뭐해야 한다. 만만하게 보이면 사회에서 무엇 하다. 어른 앞에서는 무조건 무엇 해야 한다. 강한 자만이 무엇 할 수 있다. 외모가 예쁘면 무엇 하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모두 다 무엇 하다. 예술가는 뭐뭐하다. 공무원은 뭐뭐하다. 한국인은 어떻다. 일본인은 어떻다. 성공하려면 남을 무엇 해야 한다. 실패한 사람은 무엇이다. 제가 한 9가지 정도의 분류를 해서 뽑아온 질문인데 아마 들으시면서 무의식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감정적인 사람은 나약하다. 감정적인 사람은 비합리적이다. 예민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혹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다.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여자는 또 어떤가요? 여자는 결혼 후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 한다. 가족은 무조건 소중하다. 가족은 아무리 힘들어도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만만하게 보이면 호구 잡힌다. 이용당한다. 강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어른 앞에선 무조건 예의를 지켜야 한다. 외모가 예쁘면 성공하기 쉽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혹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은 다 성공한다. 모두 행복한 삶을 산다. 예술가는 가난하다. 혹은 예술가는 게으르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성공하려면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 실패한 사람은 낙오자이다. 실패자이다. 여러분 이 생각들이 모두 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많이 보고 들어와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 여자분들은요, 제모를 꼭 필수로 한대요. 털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너 여잔데 털이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제모라는 걸 뭐랄까, 그 여성성의 필수 요소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솜털 있는 것만으로도, 털이 있네? 왜 그럴까요? 이 일본에는 제모 용품이 굉장히 많대요. 그 제모 용품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 거죠. 그 스토리텔링이 제가 듣고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다. 젊고 예쁜 여자.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나를 관리하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나니 나는 다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자가 되었다.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카피라이팅이 어딜 가나 TV 광고를 봐도 그렇고 지하철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미디어에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휴대폰을 사실은 24시간 함께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들을 쉽게 무의식적으로 노출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까지는 개인적인 신념, 개인적인 서사에서 발현된 어떤 내면아이와 연관된 무의식적 신념에 대해서 다뤘다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사회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그 집단적 무의식과 집단적 신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칼 융이 집단적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ness라고도 그의 이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어떤 인종적으로, 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작게는 우리 가족, 우리 혈육끼리 공유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98%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2%의 의식의 행동과 말과 어떤 사고의 작용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그 영적 스승이라고 할까요? 영성의 멘토이신 그 에크하르트 톨레의 어떤 영상을 보고 정말 이거 여러분께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문구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스크립트를 따왔어요. 그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collective though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집단적 사고. 근데 이게 영문이라서 혹시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도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영어 공부한다라고 치고 네, 그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Every thought is an energy formation. Like, you could say a little entity and attracts associated thoughts and becomes a bundle of thoughts. They may arise from your personal, but very commonly, they arise from the collective.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에너지의 하나의 그 어떤 형성체이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꺼내서 볼 수 있나요? 볼 수는 없지만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결집체이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어떤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는 하지만 생각의 이 번들, 어떤 뭉치와 관련된 것들에서 이렇게 추출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이슈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어떤 the collective, 집단적인 것에서, 어떤 우리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In this world, you have to be careful with what kind of thoughts you observe from the collective. Because there's so much unhappiness in the collective energy field of humanity. 조심하셔야 된다. 어떤 집단적인 것에서 나온 생각들은 많은 불행들을 담고 있다, 여러분. 불행을 담고 있는 생각들이 많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생각들 중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불행 에피소드들, 뭐 불행 배틀, 뭐 예전에는 네이트판, 뭐 어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현실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내면 속에 담고 있는 어떤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막 갈등의 요소들, 혐오의 요소들,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분노가 가득 담긴 그런 메시지들이 뉴스 댓글만 봐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 뭐 만만하게 보이다가 호구 잡힌다. 뭐 잘해줬더니 호의를 권리로 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하나의 뭐뭐하면 뭐뭐한다라는 명제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게 우리를 불행으로 만드는 무의식적인 신념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So, it's very easy to get drawn into that if you are not careful and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the collective, fear, anxiety, anger, that's everywhere.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집단적인 것에서 고통받는 그 에너지의 엔터티에, 에너지 포메이션에 우리도 빠져들게 된다. 그 컬렉티브 속에는요, fear, 두려움도 있고, anxiety, 불안도 있고, anger, 분노도 있고, that's everywhere. 어디에나 이런 것들이 있다.
It's also very easy to be affected by certain thoughts that can take over your mind that come from the collective thoughts and thought pattern. 이 collective thought이라는 건 어떤 패턴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에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쉽다. Anybody who is not sufficiently present, sufficiently aware, is susceptible to being infected by certain thoughts. 우리가 현존하지 못하고 present, 현존하지 못하고 aware,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특정한 집단적 사고, certain thoughts에 being infected, 굉장히 영향을 받기가 쉽다, 전염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라는 걸 에크하르트 톨레가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Be awareness. 우리가 알아차림의 상태에 있는 것,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자극이나 마음의 어떤 패턴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려고 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게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의 형태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Without awareness, see, you identify with the thoughts and then you are being possessed by certain thoughts. In your personal life, you could develop some kind of thoughts that of an obsessive nature that occupies your mind and you can't get rid of it.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중독적으로 이 생각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지울 수가 없대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면서 어떤 우리가 계속 강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오냐면 You can have a melody that you can't get rid of in your minds. This thing that's in your mind, it repeats itself again and again. 마치 멜로디처럼 지울 수 없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들리고 스스로를 마치 그 자가복제하는 것처럼 아메바처럼 우리 안에서 반복을 한다. 저는 대표적으로 실패하면 나고자야.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독립적이어야 해. 독립적이지 못하면 열등한 인간이야. 혹은 만만하게 보이면 손해봐. 뭐 이런 대표적인 저의 신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건 그거죠. 그 집단적인 사고, 오케이, 뭔지 알았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 세상을 살려면 당연히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손해보는 거 아니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낙오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 집단적 사고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You can have a thought that the entire world is divided into oppressor and oppressed. Any human being either belongs to the oppressors or to the oppressed. That was an idea in communism in economic terms, in terms of social power. They divided humanity into oppressors and oppressed. And then you can look at any human being and tell me that he's oppressed, he's an oppressor.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의 인간성을 이 oppressed, oppressor,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이분화시켜서 나누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누가 이렇게 나눠놓은 거지 처음부터 자연이 나 빨주노초 파남보야 하고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좀 구분하기 쉽게 만들고 어떤 사회적인 룰 안에서 통치하고 어떤 규정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잘못했냐 혹은 누가 피해를 받았냐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이런 급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양분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wareness 이게 알아차려라 라고 많은
명상가들과 많은 어떤 영성계의 보이스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 때부터 제 안에 수치심, 죄책감, 뭐 아니면 저를 괴롭히는 관계 패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지금 너무 이게 센 것 같은데, 나는 나 자신을 혹시 어떤 항상 양분화된 어떤 개념 속에 나를 집어넣고 있지 않은가? 혹은 어떤 집단을 집어넣고 있지 않은가? 어떤 대상을 그 안에 투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항상 예의주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You need to be very alert so that your mind is not taken over by certain thoughts that invade your mind and color your view of reality.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 특정한 집단적인 부정적인 신념들이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지 않게, 또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지 않게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현실, 나 자신, 내가 서 있는 이 곳을 인식할 수 있도록. And there are certain irrational thoughts that are floating around in the collective at the present time.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생각들이 우리 주변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 옆에 뭐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지금 그런 것들 중에도 irrational thoughts, 비이성적인 어떤 사고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스크롤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다양한 어떤 검색 엔진들, 얼마나 이 톨레도 지적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더 빨라진 세상에 살게 되었지만 더더욱 이 톡식한 thought, 독소가 많은 생각들에 재빠르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술 문명의 병폐인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기술 문명 덕분에 이런 채널들을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이런 개념들 뭐 옛날에 도서관 가서는 알았을 거예요. 도서관 깊숙한 데 가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세대를 걸쳐서 합의된 신념이라는 게 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열등감에서 기인한 메시지들도 있고, 어떤 우리 사회가 빨리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에서 어떤 주입된 그런 메시지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이혼을 하거나 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인간은 정말 배은망덕하더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그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온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진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 발자국 그 관찰자 시점에서 물론 생각해보면 나 자신의 안녕부터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 분별심을 품고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거르고, 이런 민족은 막 피해야 되고, 이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라는 것들을 그 품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피해 망상일 수도 있고 피해 의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즉흥적으로 이 스피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혹시나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나 저의 어떤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또 보충 설명해 주셔도 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집단적인 사고, 집단적인 신념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맞설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상은 정말 좋은 도구인데, 이 명상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찍어 볼게요. 앉아서 하는 명상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Breathe in, breathe out.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멈춰서서 호흡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도 명상이 될 수 있고요.
길을 걸으면서 나무와 뭐 새 소리 이런 거 듣고 햇살을 느끼고 하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명상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알아차리는 모든 순간이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것도 또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must. 이 개념이 되는 순간 되게 막 대단한 일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짧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여기 계시죠? 네. 꼭은 아셔도 혼자 하셔도 되고요. 가부좌 틀고 하셔도 되고, 요즘 명상 가이드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하시면 되고, 알아차림이라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관찰자라는 그 시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글쓰기예요, 글쓰기.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저의 사고의 패턴을 굉장히 많이 알아차렸어요. 글쓰기라는 건 우리의 지금 막 뭉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생각 덩이들을 가시화시켜서 볼 수 있게 되게 이렇게 시간상에 어떤 수평적으로 그 직선적으로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들 저는 이 알아차림 훈련을 할 때 그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는 때가 진짜 있었어요. 저는 특히나 약간 그게 되게 롤러코스터를 감정을 느끼는 그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가 다행히도 그런 분야라서 이게 해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예민하신 분들, 예민한 정서를 가진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어떤 그 감정의 트리거들이 제가 자극이 됐을 때 그게 인간관계에서 온 것이든 대부분 근데 저는 인간관계였어요. 인간관계나 아니면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데서 오는 그런 힘듦들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인 그 수첩 하나를 들고 다니면 지금 여기 없는데 아무튼 그 수첩 제 청록 색깔 빛나는 교보문고에서 산 거 있거든요. 그거에 제 전용 만년필이 있었어요. 다이소에서 산 거. 그걸로 이게 루틴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적으면서 저의 어떤 흘러가는 생각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려고 많이 했었고 감정들을 그 안에 많이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너무나 어디로 숨고 싶었고 수치스러웠다. 왜 내가 이런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았을까? 왜 나는 항상 버려진 듯한 이런 유기된 기분을 느끼는 걸까? 혹은 나는 왜 항상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 이루면 모든 게 다 내 인생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마음은 장독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계속 물이 어딘가에서 새는 것 같을까? 지금 내 에너지의 원천이 지금 비어있어. 너무 괴롭다. 그러면 이 저널링을 통해서 당시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 공부나 심리학 공부를 계속 하면서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한 내가 과거의 어떤 기록들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자책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실 그 친구한테 굉장히 서운했는데 내가 이놈의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참 더럽게 세고 그리고 당시에는 감정 표현이라는 거를 되게 못하고 무디고 감정 표현하면 뭔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솔직하지 못했구나. 혹은 내가 그 친구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구나. 혹은 내가 그 사람을 사실은 뭐 좋아했구나. 너무 그때 슬펐구나. 이런 일들을 좀 나중에 내가 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글쓰기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셀프 토크를 했었어요. 이 거울을 보거나 요즘 거울 명상이라는 것도 굉장히 단어가 있잖아요. 김창훈 선생님이셨나? 김상훈 선생님의 거울 명상이라는 콘텐츠도 제가 한창 봤었는데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낯선 나를 바라보듯이. 그러면은 그 마치 그 명상을 아주 눈 감고 깊이 하다 보면 느껴지는 아주 그 깊숙한 어떤 근원에 깊숙한 아주 막 하수구 찌꺼기 같은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감정들이 좀 거울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 거울 보고 혼자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때 엄마 막 왜 그랬어? 이러면서 막 혼자 울기도 했거든요.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미쳤네 뭐 아마 이랬을 텐데 이거 좀 무의식 속에 있는 내가 숨겨왔던 그런 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적으면 굉장히 좋겠죠. 하나의 루틴처럼. 뭐 명상을 하고 저널링을 해도 좋고 거울 명상을 하고 저널링을 해도 좋고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한순간에 딱 아하 하고 오는 그런 신내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아 성장과 자아 확장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되지는 않고 이렇게 마치 나의 성장 기록처럼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이 영역에 지금 들어오셨으면 내가 나의 완벽한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뭐 보호자이자 이런 게 되어서 함께 이제 이끌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거 좀 사족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그 독립적인 것, 그 고독이라는 것을 좀 또 이것도 하나의 명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집단적인 어떤 믿음. 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참 다단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해관계가 참 복잡하다 보니까 혼자였을 때 잘 지내는 것이 뭐 건강한 것이다. 또 이 말을 또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러면 혼자 지내지 않으면 좀 나약한 걸까? 그러니까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 사람의 온기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따뜻함을 원하는 그 마음은 나약한 걸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저의 하나의 사회적 지지의 관계거든요. 저 1인 가구고 또 재택근무가 일상이다 보니까 저는 그 고립감이라는 게 저한테는 디폴트 값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1인 가구나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거고 또 고독사가 많은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고독감을 많이 느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그 인간으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그 고독감과 외로움이 우리 뇌를 이제 파괴하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런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채널을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좀 우리의 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공유하고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구독자가 모이면 여러분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연결을 트랜스포밍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트랜스포밍. 그 근본부터 조금 변혁시키고 좀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뭐 시청에서 하는 토론회를 뭐 기획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조직에 가서 강연, 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성우 일도 같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 소통의 어떤 허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사연을 또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에피소드가 마치 저의 또 거울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비단 그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또 우리 또 한국 사람만의 문제는 사실 또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렇게 풀었지만 인류 전체의 문제고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도 그 한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같은 공통의 이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또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런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존재들이니까 이 세상의 따뜻함이 약간씩 더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네,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좀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